10만 전자를 외치던 삼성전자는 69,900원, 7만원도 깨고 6자리를 보게 되었죠. 삼성전자를 고점에 물렸던 9만원에 물렸던 8만원에 물렸던 7만 5천원에 물렸던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 5년을 기다릴 자신이 있냐가 문제입니다.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5년 안에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5년을 가져가도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5년을 가져가도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5년 이내에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잘 나가다가도 언제 없어질지가 모르죠. 대표적인 것이 대우전자, 삼성자동차, LG반도체, 현대반도체 다 없어졌죠. 그죠? 경제는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순환을 지금 21세기에는 반도체 경기 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도체에 울고 있는 경기 순환, 한국의 수출액을 보면 13년부터 19년까지인데 반도체 산업은 570억 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꾸준히 오르는데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중심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타 국가 대비 타격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준수한 편을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 중심은 삼성전자가 있고 다시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고 불황에 따라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좋고 안 좋고를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국내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도체는 계속 호황이었고 없어서 못 파는 상태가 되고 있죠. 이런 수요 증가 때문에 삼성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이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주식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 다음이 아니라 그 이슈 전의 주가는 미리 오른다라는 거죠. 지금도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려서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은 내리고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끝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선반영된 주가를 넘어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선반영 이슈 그 이상의 호재가, 그 이상의 산업의 발전이 있으면 되겠죠. 4차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전기차, 자율주행, AI,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등 이 모든 산업의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아직 1% 정도밖에 안 되고, 반자율주행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상용화도 안 됐습니다. 4차 산업의 모든 산업이 성숙기로 들어가려면 향후 10년간 계속 수요는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추격 의지 꺾겠다. TSMC 매년 삼성전자에 3배 투자를 하겠다. 파운드리 1등은 대만의 TSMC가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1등 삼성이다, 이런 얘기들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즉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서 1등인 것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2위가 삼성전자 18%, 스마트폰 AP 점유율은 퀄컴이 30%, 삼성전자가 9.7%, 이미지 센서 반도체는 소니가 45%, 삼성전자는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2위 정도 차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펩시가 맨날 펩시맨 하고 노래를 불러도 결국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 먹죠. 버거킹이 과거 20년 동안 맥도날드를 때렸는데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수요가 많고 그 산업이 막 시작을 할 때는 너도 나도 싸우고 너도 나도 돈을 다 법니다. 그 산업이 성숙기로 들어가면은 그 산업의 1등만 살아남게 되죠. 지금 이 1등 TSMC를 가진 대만, 이 기업 하나, 그 산업 하나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벽에 부딪혀 곧 대만에게 따라잡힌다,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요런 의견도 나온다라는 거죠. 대만의 1인당 명목 GDP 2003년 한국에 역전된 이후 줄곧 뒤쳐져 있었다. 사실 과거 10년, 20년 동안 대만은 우리 상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보다 한 수 아래 또는 두세 수 아래 국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IMF 추계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3년 후인 2025년 42,800달러로 한국의 42,700달러를 앞지르게 된다. 우리가 지금 4만 달러 금방 3만 달러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선진국 반열로 올라갈 때 대만은 1만 달러에서 겨우 2만 달러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었죠. 우리나라 경제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대만은 두 걸음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5년, 10년 만에 한국을 따라잡는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 그리고 TSMC라는 기업의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다시 5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5년간 4차 산업이 무르익는 5년 뒤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가 다니고 하늘에서는 에어택시가 날아다니고 택배는 드론이 하고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4차 산업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5년은 보유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5년, 10년 뒤에 4차 산업이 완전 무르익고 난 다음에는 반도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질 것이고 그때는 1등이 살아남는 시대, 그때 가서도 삼성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10년, 20년 청산신을 그릴 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되겠죠. 5년,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그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고 향후 5년 뒤 수요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봤다면은 이제 주가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식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으로도 움직이지만 빚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사줘야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더 큰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 큰 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빚, 대출입니다. 대출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고 국내 가계 대출도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끌어붓고 빚으로 올린 만큼 지금 당장 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양털 깎기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버블 경제에 주식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난 다음에 한번 터는 형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벼워지고 난 다음에 다시 빚으로 올리는 과거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약 3년을 두고 상승을 하고 2, 3년에 걸쳐서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칸 하나가 1년이죠. 1, 2, 3, 1년 하락. 1, 2, 3 몇 년 동안 하락, 1, 2, 3 또 2, 3년 하락, 1, 2, 3년 상승했고 지금 하락기로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기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죠.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음 달이 되든 1년 뒤가 되든 바로 다시 시장에 급 변화가 오고 대출을 더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승을 바로 전고점 돌파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간다면 땡큐지만 반도체 산업, 4차 산업, 주가의 전통적인 흐름 등을 봤을 때 맥시멈 4, 5, 6년을 기다리면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나면은 조정 다음에 상승, 조정 다음에 상승기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 삼성전자가 된다는 것이죠. 차트 분석이든 경제 분석이든 삼성전자 분석이든 반도체 분석이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대로 만약에 2년, 3년, 4년 하락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2018년도로 돌아가서 여기 산 사람은 여기가 바닥인지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고 우연히 산 곳이 바닥이었겠죠. 지금도 그러면은 함부로 바닥을 예단을 하면 안 된다. 단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다. 지금도 중요한 월봉이 겹치는 부분의 중심 부분, 1차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그 전에 있던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여기 저항대, 대략적으로 6만원 전후반이 정말 중요한 지지대가 되죠. 이 평선 부분, 그 다음에 지지 저항 부분, 장대 양봉 시작 부분, 6만원 전후반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해서 내려갈 때 사모은 형태가 되어야지, 사볼까? 그 부분에서 바로 사는 행위는 좋지 못한 투자법이 되겠죠. 지금 바로 올라가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추가로 6만원까지 10% 20% 더 내려가든 5년을 견딜 각오를 한다면 다시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공유를 하는 것이고,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죠. 3차 세계대전으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다 필요 없는 거고, 그죠? 저는 그저 참고가 되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개미 투자자들의 성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루하루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